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세상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고 포기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실패 예측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2025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마 많은 분들이 일상이란 또 삶이란 이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건가?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삶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여전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야겠죠. 움켜쥐고 있는 불안, 두려움 이거 다 내려놓고요.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월리스 워터스의 훔치고 싶은 부자들의 비밀 수업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현실 속에서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인간의 재능과 영혼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볼 그런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영혼을 깨우고 재능을 개발하려면 물질적인 자원을 활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이 재정적인 안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러하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돈 없이 해결되지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며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꿈이 아닌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만들어낸 복잡한 세상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평범한 사람조차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지식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더 풍요롭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려는 자연스러운 열망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이런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가치 있는 태도다. 그러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탐욕스럽다고 치부하거나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한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이런 말들로 마치 돈에 대한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몰고 간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 꼭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 이런 말들은 사실상 인간 본연의 본능을 외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나는 단언한다.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자.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 당신은 몸, 마음,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머지 두 가지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 삶은 균형을 바라며 그 균형이 깨질 때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몸만 돌보며 마음과 영혼을 외면하는 삶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마음만을 신경 쓰고 몸과 영혼을 방치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영혼만을 신경 쓰며 몸과 마음을 무시하는 삶 역시 균형을 잃고 불행을 초래한다. 앞서 언급했듯 욕망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완전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본능이다. 이 본능을 무시하는 건 스스로에게 허락된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가난 때문에 아이의 교육을 포기해야 했던 부모가 있다. 아이의 재능과 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에 짓눌린다. 그들은 밤마다 자신을 탓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단 하나. 돈이 없다는 것이다. 치료비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은 또 어떠한가? 그들은 병이 아닌 가난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아야 한다.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또 어떤 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평생 후회 속에 살아간다. 어린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책 한 권 살 돈조차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자신보다 뒤처졌던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자괴감과 후회.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현실이 그들을 올가맬 뿐이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당신의 꿈, 사랑, 그리고 미래가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린다. 이래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가난은 족쇄다. 당신의 꿈을 묻고 가능성을 제한하며 사랑조차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만든다. 돈을 무시하는 것은 곧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난 때문에 삶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있다. 만약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당신에겐 좋은 음식, 편안한 옷,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과도한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몸이 지치고 고갈되면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위태로워진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도 마찬가지다. 독서를 위한 시간,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기회, 그리고 지식을 교류할 동반자가 없다면 당신은 정신적 고립에 빠지고 삶의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지적인 활동은 정신을 깨우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예술과 아름다움으로 삶을 채우고 이걸 감상하며 영감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의 시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정적 여유, 즉 돈이다. 정말 그렇다. 영혼의 충만함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가난은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눈다는 행동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다. 진정한 사랑은 나눌 때 가장 자연스럽고 깊이 표현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 친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 무력감이 당신을 짓눌러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가난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삶의 의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가? 부자가 되는 법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고 과학적이다. 이 세상에는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명확하고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돈과 재산은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일 뿐이다.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부자가 된다. 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이 법칙을 무시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같은 원인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한다. 내가 사는 지역이 남들처럼 좋지 않아서, 내가 일하는 이 업종은 원래 돈을 많이 벌기 어려워서, 이런 핑계를 아주 쉽게 대곤 한다. 하지만 환경이 문제였다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자가 되거나 똑같이 가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같은 지역, 같은 업종에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실패한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 이것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부자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별히 막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지적이고 영리한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 때로는 무지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핵심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식이 너무 어렵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이 있다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애초에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쌓이기 시작한다. 자본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그렇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대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이루어진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점포를 확장하며 부자가 되는 길을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실패의 쓴맛을 봤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생각과 행동 방식의 차이다. 한 사람은 고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다. 그는 항상 고객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결과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며 계속 성장한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은 단순히 가격 경쟁에만 의존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에 매달렸고 고객의 신뢰는 얻지 못했다. 그의 시야는 좁았고 행동은 비효율적이었다.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며 실천했다. 이미 검증된 그 법칙과 방식을 따라감으로써 안정된 성공을 이루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았고 변화와 배움을 거부했다. 결국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실패를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재능 혹은 초기 자본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올바른 법칙을 배우고 행동으로 옮겼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핑계를 대고 행동을 미룬다는 것이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동하지 않으면 운도 당신을 비켜갈 뿐이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핑계를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부자가 되는 법칙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비밀이 아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문이다. 차이는 단 하나. 당신이 그 문을 열기로 결심했는가, 그리고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그곳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심하고 배우고 행동하라. 당신을 부자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사실 기회는 이미 당신 앞에 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잘하면 돼. 이런 핑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뭐 최선을 다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은 무책임한 태도다. 당신의 그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대충 살아가고 있다면 더 나은 미래는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 아니, 그런 미래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은 남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1년 뒤, 5년 뒤 당신은 그 자리에서 후회하며 변명만 늘어놓는 당신 스스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성공은 무슨 복권을 긁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당신의 그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태도를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치를 증명하라.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시간을 막 흘려보내지 마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태도는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은 일이라면 당신 이름을 걸고 끝까지 완벽하게 좀 해내보라. 그리고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 드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 큰 기회와 신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둘째,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기 시작하라. 당신이 맡은 일을 더 나은 방식으로 처리할 방법, 그리고 내 가치를 더 높일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매일 그냥 똑같이 일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스스로 더 나아질 방법을 묻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내가 지금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주어진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라. 리더십은 타이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위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행동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직책만으로 리더라 불릴 수 없다. 무엇보다 리더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리더처럼 행동해보라. 동료들을 돕고 팀이 더 나아지도록 이끌며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넷째, 작은 성공을 쌓아라. 작은 성공이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그 일조차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누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는가?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한다.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 태도는 당신이 더 큰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당신이 지금 속한 직장, 사업, 관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태도가 다음 단계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할 필요를 느낄 수도 있다.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명확한 목표와 준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 반드시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고한 신념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것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라. 희미한 목표는 희미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 어떤 길도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것을 발판과 수단으로 활용하라.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은 당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목적을 무너뜨리거나 마음속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신념을 꺾으려는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지켜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의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세상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고 포기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실패 예측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성공은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생각, 그 마음, 거기에 달려있다. 모든 부정적인 말과 의심 속에서 당신의 신념과 목표를 굳게 지켜라. 당신이 믿는 것이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부와 풍요가
이미 당신 삶에 존재한다고 믿어라. 이 믿음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다. 당신이 부자가 된 것처럼 느낀다면 그 확신은 당신의 태도, 행동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 태도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당신을 부와 성공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런 부자의 마음가짐은 당신에게서 시작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내가 부자가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도 함께 풍요로워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져라. 이 믿음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이익을 얻는 그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성공을 자만하거나 불필요하게 떠벌리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성공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과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성공을 알고 있고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반대로 자만하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외적으로 성공을 과장하고 허세를 부린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 조용히 세상을 움직인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성공은 행동과 결과로 드러난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부자라고 떠벌린다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한다. 정말 부자라면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말은 없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 차분한 행동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린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 신뢰가 느껴지고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누가 더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까? 당연히 후자다. 당신의 말로 당신의 부를 설명하려 하지 마라. 행동과 태도로 당신의 확신을 보여줘라. 부자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태도로 결정된다. 당신의 에너지와 태도가 부자의 삶을 끌어당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것이 부의 법칙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변화는 날짜나 시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생각과 그 결심에서 시작된다. 그렇다. 결심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이루고자 하든 결심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 결심이 없으면 새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끝나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다. 결심 없이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는 그저 희망에 그친다. 결심이 없다면 그 목표는 언제든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결심이 확고하고 강할수록 이 세상은 당신의 결심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준다. 이렇듯 결심이 당신을 이끌어간다면 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다. 감사의 힘이야말로 불을 끌어오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의 의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는 반드시 물질적인 성과로 돌아오게 된다. 감사하라 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감사는 당신의 그 결심을 행동으로 바꾸는 촉매제가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의 하루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고 이제 그게 쌓여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이유는 넘쳐난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일상적인 것들조차 감사의 이유가 된다.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작은 기적들을 간과하고 불평만 한다. 감사가 없는 삶은 끝없는 불만으로 가득 찬 지옥이다. 돈이 많아도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진다. 그렇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보라. 그 마음은 당신을 부와 성공으로 이끌고 원하는 삶으로 반드시 데려다 줄 것이다. 오늘 하루 기억하라. 감사.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단 하나의 열쇠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